안녕하세요. 네. 저 아시죠? 네. 오늘 BI 과정 설명하는데, 오늘은 옛날에는 PPT로 했는데, PPT로 하니까 제 얼굴도 안 보이고 좀 까맣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는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의 김비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박수 소리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BI 과정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황 변호사님이 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길게는. 여러분들 또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를 마음껏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료 다 받으셨고요. BI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BI 과정. 이 BI 과정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100%가 다 직장인이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이 BI 과정을 지원하고 계신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시그니처라는 출판사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1월달, 늦어도 2월달에는 제가 어떻게 미국 변호사가 됐는지,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가 어떻게,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계발서 비슷하게 이제 책을 내는데, 그 책이 나오면 제가 이제 내년부터 북콘서트를 하러 막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비하기 과정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런칭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내년의 목표. 왜냐면 대학생들은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미국 변호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들은 우리 교육법상 이중학적은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독학사를 통해서 법학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독학사 공부를 해서 산술적으로는요, 1학년 때부터 독학사 공부를 해서 1학년 때 독학사는 시험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시험만 보면 독학사를 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워싱턴 DC바에서 50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나머지 33학점을 학점은행제나 또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로 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워싱턴 DC바를 볼 수 있는 법학사 관련 자격 요건을 취득하게 되고, 그 2년 안에, 그러니까는 독학사로 법학사를 따고 또 33학점을 추가로 따는 그 2년 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각각 나눠서 비하기 과정을 같이 수강한다면 산술적으로는 3학년 2월 달에 저희가 미국 변호사 시험이 2월 맨 마지막 주절 화수가 7월 맨 마지막 주절 화수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은 3학년 올라가는 2월 맨 마지막 주절 화수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 비하기 과정을 하시면서 26학점을 하시면서 평균 학점 2.7 이상만 되면 4학점만 더 하면 LLM 학위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4학년 때까지 해서 미국 석사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제가 내년에 대학생들한테 또 일반 분들한테 이렇게 런칭하는 게, 특히 대학생들한테 런칭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하기 과정 하시는 제가 설명을 하는 이 비하기 과정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95% 이상은 비법학사십니다. 그래서 그 비법학사 분들이 지금 법학사도 따고 83학점 요건도 갖추고, 그리고 비하기 과정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수업까지 들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비법학사 분들이 법학사를 따기 위한 방법은 아시겠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독학사 방법, 그 다음에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해서 3학년을 편입해서 따시는 방법,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따시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독학사는 비추. 왜냐면 독학사는 지금 법학 지식이 없으신 분이 독학사를 해서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막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독학사 만약에 1단계 또는 2단계는 교양 과목이지만 3, 4단계는 또
법학 과목이니까 만약에 3단계에서 평균 60점이 안 됐어. 그러면 내년에 또 보셔야 돼요. 그거는 또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다 합격하시면 땡큐인데, 그게 만약에 한 번에 떨어지면 또 2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1년 반 만에 법학사를 따시는 방법, 또는 사이버대학교를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만에 따시는 분들. 그러면 2년 만에 따면 83학점 요건을 거의 다, 법학전공과목으로 83학점 요건을 거의 다 채우십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한다 그러면 83학점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년 반 만에 내가 사이버대학교에서 조기 졸업하는 그 중간중간에 다른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나 그 다음에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메꾸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하고 그 1년 반 만에 여름 학기 17학점, 겨울 학기 9학점을 다 들어서 1년 반 만에 엘리지빌리티를 워싱턴 DC를 볼 수 있는 엘리지빌리티를 다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험부터 볼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시작해서요. 올해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조기 졸업을 하려면 내년 2월 달에 조기 졸업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후년 2월 달이죠. 그렇죠? 올해 지금 제가 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기 졸업을 내년에 하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2026년 2월 달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철인 3종 경기 하다가 그 자전거에서 자빠져가지고 지금 쇄골 수술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잘 못 쓰는데, 자 봐. 2024년 2학기 때 들어갔어. 그치? 그러면 한 학기를 올해 마치잖아요. 그러면 2025년 1학기, 2학기를 하고 조기 졸업은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조기 졸업을 하고 이 안에 겨울학기, 여름학기 해서 BI 과정을 다 들어버리시면 시험을 언제 보실 수 있냐면 2026년 2월 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요, 겨울학기 올해 지금 제가 법학사하고 83점 요건을 다 마치는데, 그럼 제가 겨울학기 듣고 내년 여름학기 들으면 2025년 7월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겨울학기를 듣게 되면 성적표가 1월 달까지 다 나와요. 따라서 졸업 예정자로 해서 일단 지원해 놓고 그다음에 성적표가 나오면 2월 시험 보기 전에 성적표를 업로드하게, NCB 사이트에서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름 학기를 듣고 7월 달에는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 질문 통해서 계속 또 받을게요. 그래서 UDS에 소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연히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졸업을 리퀘어먼트 하지 않는다. 미국 정식 로스쿨에서 워싱턴 DC 바위원회가 지정한 과목의 26학점을 미국 정식 로스쿨에서 수강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적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졸업을 리퀘어먼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하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UDSL은 아시겠지만 ABA, 이게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정식 로스쿨로서 인권법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UDSL 비하기 과정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다음 장 보시면 BI 과정은 근데 저는 법학사가 없는데 BI 과정 들을 수 있습니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비하기 과정이니까. 원래는 LLM을 가기 위해서는 법학사가 있어야지 LLM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법학사를 같이 따시면서 BI 과정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BI 과정을 하고 나서 워싱턴 DC바에 합격을 하면 그래도 학위 정도는 하나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6학점 BI 과정 이수하시면서 평점이 2.7 이상만 되면 4학점만 더 들으면 제가 나온 LLM 학위를 UDS에서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위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 LLM이라고 박혀서 나옵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김윤상 이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김윤상 이사는 그 LM까지 다 땄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아닐 겁니다. 네, 아닐 겁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UDS의 BI 과정은 그렇다. 그리고 수업은 100% 온라인이다. 제가 이 넓은 사무, 이게 지금 113평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가 113평의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입니다. 왜 여기가 올겨는 이 강의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평수는 한 80평 정도 돼요. 이 강의실을 옮긴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옮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다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리고 한 칸씩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등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큰맘 먹고 옮겼는데 2021년 5월 13일 날 대법원에서 퍼머넌트 레하게 야 온라인으로 들어도 돼. 이 발표가 난 거예요. 나는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로 온 겁니다. 오케이? 근데 잘 왔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UDSL BI 과정은 100% 온라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7, 80%는 줌 실시간 강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 녹화돼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 그 한 과목이 끝나는 그 기간 안에만 수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온라인 과정으로 다 변했다. 저희는 좋죠. 여러분도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수업은 중간중간에 퀴즈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에세이 한 번 쓰는 게 있습니다. 퀴즈는 한 5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UDS 온라인 사이트에서 퀴즈 풀고 제출하시면 되고, 에세이도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1년 순환제다. 여름학기 5월 초순이나 중순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겨울학기는 지금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돼 있죠. 17일까지. 그래서 한 달 10일인데, 그러면 겨울에 9학점이고 여름에 17학점인데 그걸 다 들어야 돼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들으시면 된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과목별로만 들으시면 된다. 그럼 저 1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과목이 3학점짜리, 4학점짜리 나누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여하가 본인의 스케줄대로만 들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DC바 시험 응시 자격은 여기에 규정이 있죠. 이 규정을 확인하셔라. 이 BI 과정이 하루 이틀 한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고, BI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KTK 아카데미하고 UDSL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학위 과정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학위 과정이 있는 데는 LLM 과정을 2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희 BIQ 과정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여기 법학사 취득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83학점 요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83학점 요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법학 전공 과목을 83학점을 받는다는 요건이. 그래서 이거 규정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그래서 UDSL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도 노스웨스턴 카이스트 과정이 있잖아요. 듀얼 과정이. 노스웨스턴하고 해서 질의서를 보냈어요. 근데 규정이 변한 게 아니다. 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거다. 그래서 이제는 법학사가 있고 법학 전공과로 83학점을 해야 된다라고 COA에서 커미티 온 어드미션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한 거지, 규정이 변한 건 아니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이것도 변하는데 혹시 BI 과정도 변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변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BI 과정은 계속 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BI 과정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규정이 변하더라도 나는 DC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83학점 요건이 이게 좀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혼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스테이블하게 된다. 그리고 83 학점 요건은 그럼 제가 법학 학사를 딸 때 그때에 받았던 법학 학점만 인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어. 근데 내가 경영학과를 나오다가 법학 과목을 몇 학점 들었어. 예를 들어서 뭐 민법을 들었어. 그것도 다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부터 내가 박사과정까지 모든 성적표를 COA 담당관에게 영문으로 보내서 내가 83학점 요건 중에 몇 학점이 인정되냐라는 것을 직접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내면 너는 3학점이 인정돼 또는 뭐 6학점이 인정돼 너 83학점 다 인정돼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확인 한번 받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법학과가 아니라도 혹시 내가 석사나 박사에 내가 법학 학점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83학점 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UDSA에서 26학점은 83학점 요건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퍼릿한 거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 교수님 요번에 슈미트 교수님이 크리미널 프로세서 가르치시거든요. 여기가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담당관이십니다. 그렇죠? 잘생겼죠? 남자는 내가 만나면 진짜 딥보이스예요 또.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수염을 길러가지고 저보다 연배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몇 년생일까요? 한번 때려 맞춰봐. 81년생이야, 81년생. 한참 어려요, 저보다. 근데 우리 슈미트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서 수업할 때는 우리 수업 끝나고 막걸리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DIY, 직접 만드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막걸리 한번 만들어 봤대. 너무 한국 막걸리가 먹고 싶어서 망했대요. 근데 요즘 한국 막걸리 만드는 거 온라인에서 팔아요. 집에서 혼자 만드는 거. 그거 해가지고 제가 10개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슈미트 교수님이 하십니다. 여기가 원래 FCSL에 있었어요. 플로리다 코스트 스쿨 오브 로에 계시다가 자기 고향이 오하이오야. 그래서 오하이오를 UDSA,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입니다. 오하이오로 오셔서 지금 부학장이에요. 부학장. 다음에 자기가 학장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연배로 테뉴어 받고 뭐 이런 순서를 하면 아마 학장 될 거예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아주 잘하셔서 이 사람이요 버지니아 제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도 붙고 버지니아도 붙었는데 버지니아에 너무 슈미트니까 어디 소속이 원래 본 고향이 어디 것 같아요? 독일이야. 슈미트야. 너무 어려워서 독일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예요. 슈미트. 그러니까는 오하이오에 살았지.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장학금을 버지니아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버지니아로 선택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버드를 합격한 건 아니고 콜롬비아를 합격했더라고요. 콜롬비아. 야 하버드 아니야. 콜롬비아야. 그랬는데 진짜 잘 가르칩니다. 뭐 하버드를 나왔던 저도 서울대학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가르치는 데 좀 스킬이 있다. 슈미트 교수는 상당히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슈미트 교수님이 크리미널 프로세스 가르치고 에비던스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설 과목은 11월 7일 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 해서 크리미널 프로시저, 그 다음에 에비던스 순으로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넘기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11월 7일 날 하면 11월 5일, 6일 날 지원서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너무 힘들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서를 잘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BI 과정 설명이 끝나고 요번 주 날씨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9학기가 듣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두 과목만 들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 다음에 또 겨울학기에 들을 때는 부담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스케줄대로 하시라. 그럼 등록금은 어디에 내시냐? 등록금은 UDSL 사이트에서 내십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넘어간다. 그렇죠? 온라인 수업으로 다 진행된다. 스케줄.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스케줄은 11월 7일부터 시작해. 모두 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평일에는 8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OI는 몇 시냐?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3시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일요일 빼고요, 나머지는 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수업에 좀 매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크리미널로 3학점짜리 8번 수업하고, 토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 이틀 쉬고 시험을 봐요. 그렇죠?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다. 빡빡한 일정. 여름학기에 17학점하고 겨울학기에 9학점 하는 이유는 미국에는 여름학기에 3개월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이 거의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17학점을 하고 겨울방학은 한 달 한 정도뿐이 안 돼요. 5주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9학점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법학사를 따고 83학점 요건을 맞추는 거 플러스 비학위 과정 26학점을 듣는 거는 워싱턴 DC바를 보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DC바에 합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학위 과정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카데미를 먼저 수강하시면서 비학위 과정을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미국 변호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학위 과정을 끝내고 제가 아카데미 등록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알아서 스케줄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다면 비학위 과정 끝나고 나서부터 또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분들은 아카데미에 먼저 등록을 하셔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만 한 번에 합격하실 수 한 번에 합격하시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기간을 1년은 계약 기간, 2년은 서비스, 3년은 온오프라인으로 꾸준히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학위 과정이 비학위 과정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들을 수 있나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케어를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일단은 비학위 과정 들으시게 되면 저희가 단톡방을 만듭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케어를 해드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저희가 다 밤낮으로 케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한 학기에 100명 이상씩 등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하면 어떻게 돼? 100명이 막 화면에 다다다다 이거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책을 샀어요. 아마존에서 이따만한 책을. 그래서 제가 그거 사지 말도록 하자. 이거 다 가르쳐줘도 아닐 거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든 PPT로 우리 한국식으로 룰을 쭉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 사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오늘 그렇게 수업을 했어. 그러면 내일 저희가 다 주석을 달아서 한국말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비학위 과정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서 작성하는 방법은 당연히 저희가 샘플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샘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유의사항 1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은 수업 종료 후 단 한 차례 치르게 됩니다. 중간에 교수님이 간단한 퀴즈나 과제를 낼 수도 있는데 자 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이 11월 10일이야. 근데 내가 11월 10일 날 회사에서 출장이 있어. 결혼기념일이야.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못 봐. 그럼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앞뒤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다. 교수님 학교 측에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쉽게 풀립니다. 영어 잘하신다고 막 전화하시고 이메일 날리시고 이러면 걔네들이 한국 문화를 잘 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컨택하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컨택을 하시면 저희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험이 그날 못 보시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뒤로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앞으로는 좀 당겨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시라. 시험은 객관식하고 주관식 두루 나눈다. 그래서 5대5든 6대4든 비율이 있는데 객관식은 좀 부담이 없으시죠? 주관식도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BI 과정 과목 시작하기 전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룰들을 미리 나눠드려요. 그 룰은 어떤 거냐면 바시험을 보게 되면 바시험이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모든 기출문제를 다 릴리스합니다. NCB에서 그 미국 변호사 출제기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1995년부터 2024년 2월까지가 다 릴리스 됐거든요. 7월 거는 아마 11월 1일 날 NCB에서 저희한테 라이센스 관계, 제가 라이센스니까 줄 겁니다. 여하간 그 모든 그 문제에서 나왔던 크리미널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에비던스를 저희가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룰에서만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불이타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야? 예상 외의 문제가 안 나와. 무조건 에세이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안에서 문제은행식으로 팩트 패턴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룰 정리한 거에서도 당연히 그 안에서 그 안에서만 기말고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그 다음에 교수님 얘기를 딱 들으면, 교수님 이거 강조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게 기말고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이게 에세이로 기말고사에 나오겠다라는 감이 딱 드실 거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상담은 진짜 BI 가지고 괜찮습니까? 쉬워요. 비학이기 때문에 학위 과정에서 매기는 그 A, B, C, D, F의 그 규정에 따르지 않아요. 교수의 재량권이 좀 더 크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쉽습니다. 100지만 안 내면 돼요. 농담으로 그랬는데, 진짜 100지는 안 냈더라. 근데 문제를 하고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지지. 그죠? 그래가지고 F맞이 분인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점수를 잘 줍니다. 그리고 일단 객관식이잖아. 또 객관식이 또 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BI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녹화는 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사이버대학교를 3학년을 편입해서 다니게 되면 매 학기잖아요. 네. 18학점씩 들어도 72학점이고 그러면 이제 12학점이 부족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계절학기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신데, 사이버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을 다녀도 한 학기에 18학점씩 들으면 72학점인데, 맞죠? 72학점인데 나머지 학점은 어떻게 하냐? 계절학기를 듣거나,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대학교는 맨 처음에는 18학점 듣지만 그 다음부터 23학점까지 들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절학기를 들어서 83학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내가 그래도요, 내가 2년을 다 들었는데 또 제가 83학점 요건을 못 맞히겠는데요 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다른 사이버대학교 시간제나 또는 학점은행제로 과목이 중복되지 않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법학 전공 과목으로 들으시고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을 때 이때까지 받았던 영문 성적표하고 마지막 한 학기 들을 과목명하고 그거를 영문으로 해서 COA 담당관에 보내. 야, 내가 이거를 이때까지 들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들을 건데 내가 DC바이가 요구하는 법학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이 인정되겠니? 라고 물으면 걔네들이 하루에서 일주일 안에 답이 옵니다. 너 이거 들으면 83학점 요건 다 갖춰. 그럼 그거 들으면 되고. 야, 내가 보니까 이거 한 80학점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학기에 학점은행제나 또는 사이버대학교 시간제로 메꾸시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석사가 있었나 디그리가 있었나 84학점을 방학기에 사이버에서 받고 다른 학교에서 시간제 수업을 편에서 받아야 되는데 네. 학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학교에
학부의 디그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의 디그리가 필요하고 학점 플러스 법학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석사, 그러면, 저는 법학 석사가 있는데요. 굳이 해야 되나요? 이건 애매한. COA에 물어봐야 돼.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어. 예, 그래서 그런 예가.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학사가 있고 플러스 83학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네. 아까 그 26학점 수업이 라이브 수업이랑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녹화된 거를 들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만약에 라이브 수업을 그날 못 듣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라이브 수업을 그날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일단 출석은 하세요. 일단 출석은 할 수 있잖아. 아니지. 스마트폰으로도 있으니까. 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못 듣는 수업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놓습니다. 그 사이트에. 그 UDSA 사이트에.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에 별도의 사양이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줌만 열릴 수 있는 2G는 안 되겠지? 2G폰은 안 되겠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어디서도 미국에서도 뭐 아프리카에서 다 수강을 하실 수 있다. 또? 그럼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면 거기서 다 저희가 그 김윤상 이사가 다 이메일이나 그런 거 보내주고 단톡방에 저희가 다 공지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셔서 이번 겨울학기를 들으실 때는 단톡방의 공지사항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모르면 나한테 전화해, 그냥. 뭐,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 네. 에세이 시험 문제가 에세이가 가끔씩 나오려 있는데 네. 학원을 다니면 샘플 문제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나요?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예. 근데 시험지를 유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객관식 문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수업을 하면 PPT에 객관식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시험이 더 어렵겠어요? 지금 여기 UDSA를 기말고사가 더 어렵겠어요? 기말고사가 더 쉽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바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UDSA 비하기 과정은 예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세이는 한두 개 보거든요. 문제를 한두 개 보는데 찍어도 찍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이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미국 시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정헌법 4조하고 5조하고 6조거든요. 4조라는 거는 위법증거 배제의 법칙. 이게 나오는 거고 5조는 미란다 워닝.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right to counsel이에요. 내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6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 이외에 더 나오겠어? 이해됐죠? 예. 객관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 모든 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주관식은 꼽으면 꼽을 수 있어. 막 불이타도 없어. 뭐 아니면 더블 제포디라든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빌리지 어게인스트 셀프 인크리미네이션 나올 수 있는 게 찍어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바시험에 다 나왔던 룰이야. 그걸 저희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에세이 쓸 수 있고 변호사님 저는 영작을 잘 못해요. 저희 사이트에 저희 유튜브 하잖아요. 다 구독하셨죠? 안 했네. 웃는 거 보니까 저 뒷부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에세이 쓰는 방법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룰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도 기말고사 볼 때 암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하고 또는 내가 영작을 많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법률 키워드만 외워서 영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시간 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날에 들어가서 스타트하면 그냥 3시간이 흘러가서 3시간 안에만 보고 제출하면 되는 거야. 나는 오전에 나는 좀 직장하고 나서 할래. 오케이. 나는 그냥 오전에 반차 낼래? 그럼 오전에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스타트하고 나서 3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83학점에 네. 석사는 결제될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학사는 반드시 따야 돼, 디그리가. 네. 근데 법학 석사를 딴 사람이 있어. 이게 인정이 되느냐라는 얘기야.
그거는 몰라. 그런 케이스가 없어. 예, 왜냐면 이 UDS를 하기 위해서 석사로 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간단하게 편입해가지고 그냥 학사로 하는 게 더 낫지. 석사는 우리 논문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석사 학위도 인정됩니까? 라는 거는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석사에서 딴 학점 있잖아요. 법학 학점은 당연히 83학점에 플러스가 됩니다. 해외에서 한 것도 인정돼. 그리고 어떤 분은 해외에서 영국 LLM을 했어요. 그럼 법학 과목을 들었잖아. 그런 것도 다 83학점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되냐면 내가 LLM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내가 21학점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21학점 중에요. DC바가 요구하는 학점 과목이 있잖아. 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4학점 들었는데 이거는 83학점 요건에 플러스가 됩니까? 그것도 플러스 됩니다. 이해되시죠? LLM을 했는데 24학점을 했는데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이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20학점만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이야. 그러면 나머지 4학점은 83학점 요건으로 편입이 되고 UDSL에서 다시 6학점은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또 자유롭게. 네. 여기 보면 UDSL 윈터 스케줄에 있는 표가 전부 다 온라인 라이브 수업 스케줄이에요? 네. 지금 스케줄은 11월 7일부터 있는 스케줄은 전부 다 온라인 라이브 줌 강의 스케줄입니다. 네. 온라인 라이브 줌 강의 스케줄입니다. 따라서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제외하고 전부 다 수업이 있다. 평일은 8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BI 과정 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막 물어보세요. 네. 네. 여기에 이렇게 순서가 크리미널 로 다음에 프로시저 에비던스인데 이 중에서 뭘 먼저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과목이 이번에 크리미널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에비던스 순서로 있는데 먼저 들어야 될 과목이 있냐? 없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들어도 상관없지만 왜 우리가 크리미널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에비던스 순서를 했냐면 에비던스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JD 2학년 과목입니다. 그래서 절차법을 좀 알고 증거법을 들으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뒤로 빼놓은 거다. 근데 변호사님 저는 한 과목만 이번 겨울학기에 듣고 싶은데요. 그럼 무슨 과목이 좋을까요? 크리미널 로가 좋습니다. 크리미널 로가. 왜냐하면 처음 접할 때는 크리미널 로가 상당히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은요. 증거법입니다. 증거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모든 에세이 과목 중에, 그러니까 모든 JD 과목 중에 3년짜리 거를 JD라고 하잖아요. 증거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증거법은 좀 필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증거법 있나 없나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냥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증거법이 제일 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사실 크리미널 로랑 프로시디어를 목소리가 슈미트 교수님인 줄 알았네. 상당히 딥보이스인데요. 슈미트 교수님 저기 딥보이스예요. 예. 아니 뭐 좋다라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좋다는 얘기는. 네. 이제 겨울학기 때 들으려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저는 마프랩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수강생이세요? 네. 근데 언니 얼굴이 낯설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막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랑 이제 문제 패턴이랑 우리가 이 겨울학기 때 UDS 겨울학기 때 기말고사랑 어느 정도 좀 관계성이. 네. 그러니까는 지금 바프랩을 수강하고 계신데 지금 그 이론 강의도 듣고 지금 문제풀이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거 풀 수 있을 정도면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리고 교수님들은 처음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객관식 문제로 내기 때문에 바시험이 한 5배는 어렵지.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기본적인 것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은 수학 공식이다. 그래서 특히 바시험은
바시험은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수학 공식만 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 변호사 시험 바블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2달 반 강의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애들은 2달 반 공부하고 그냥 80%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론에 매몰되면 안 되고, 그 이론 배우고 문제풀이 하면 지금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풀이는 너무 쉽지. 아주 되게 정직하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까지 공부 지금 돼 있는 거야? 문제풀이까지? 좋아. 네. 그리고 또? 네. 수학사 취득을 사이버대로 하고 네. KTK, UDS를 다 잘 수강해서 예를 들어 뭐 DC바를 통과했다, 변호사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이걸 잘 활용하는 케이스가 좀 있나요? 학생들 중에 좀 한국에서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야. 내가 BI 과정을 통해서 미국 변호사를 따면 어떻게 활용되냐. 전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BI 과정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력에 미국 변호사가 애드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그 라이센스를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은 한국 로펌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 변호사 따고. 거기는 임의법 로펌으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이직하는데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팀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부하 직원으로 오니까, 그래서 내가 변호사 하나 따야 되겠다라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기술을 알아야지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학력도 좋고, 그 다음에 기술을 다 아는데, 라이센스가 없는 것 때문에 좀 서러움이 있다. 내가 한국 변호사한테 다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또 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라고. 안 그러면 미국으로 직접 가시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영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서 미국 변호사로서 아예 그냥 직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지만, 첫 번째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채용하는 거는 이때까지 나의 경력에 플러스 알파 미국 변호사가 있으니까 나를 채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경력도 되게 중요하다. 어떤 분은 한국전력에 다니시다가 지금 태평양에 파트너 변호사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랑 똑같이 LLM 나왔는데. 근데 그분은 계약서 검토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계약서 검토가 되게 굵직굵직한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근데 라이센스는 여하간 칼과 같다. 자신이 그 칼을 전쟁터에서 휘두를 수도 있고, 물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롱에 보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미국 변호사 안 되었으면 이렇게 강의 못 하잖아. 그죠? 저도 미국 변호사 되고 내가 강의할 생각 했겠어? 안 했겠지. 저는 미국 변호사 되면 떼돈 버는 줄 알았어요. 무슨 떼돈을 벌어.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떼돈 안 법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한국 변호사 붙으면 은행에서 1억 8천 신용대출 나오잖아요. 요즘 좀 줄었다는데, 나도 그래서 미국 변호사 달면 신용대출 나올 줄 알고 하나은행에 딱 갔어요.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신용대출 좀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뭐, 신용이 좋으신가요? 지금 막 미국에서 왔는데요. 그럼 뭐, 저 미국 변호사인데요. 미국 변호사가 어떻게 신용대출을 안 줍니다. 미국 변호사인데 한국 변호사처럼 합격하면 신용대출을 해서 1억 얼마, 1억 8천, 2억 주는 거는 뭐냐면 10대 로펌에, 그러니까 본인의 은행에 등록된 10대 로펌, 큰 로펌에 미국 변호사는 신용대출 할 수 있지만, 나같이 미국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용대출 안 됩니다. 예. 씁쓸하죠? 네. 그렇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신용대출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미국 변호사 달면 제가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좀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됩니다. 우리 또
미국 그 수강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프랙티스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Any question? 하세요. 왜냐면 질문하셔야지 그게 다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네. 아까 DC, COA 혹시 컨택 포인트를 구글링하면 찾을 수 있나요? 저한테 얘기하면 문자로 드리죠. 그리고 우리 거기 그 카페 오른쪽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COA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오늘 공부 방법도 우리 뒤에 이어서 황 변호사님이 하십니다. 공부 방법 좀 듣고 가세요. 좋을 겁니다. 네. 황 변호사님 좀 준비하고 계시라고 좀 말씀 주실래요? 저 바로 시작할 거니까.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 최종 목표는 결국 DC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예, 그 공부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런 것도 들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또는 미리 가셔야 하실 분은, 그리고 상담 신청하신 분 또는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도 상담을 원하시면 요거 제 순서 끝나고 와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설명을 완벽하게 했나요? 설명은? 그래서 언제든지 의지가 일단은 좀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그죠? 시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밥상은 저희가 다 차려드리거든요. 그걸 맛있게 드시고 소화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직접.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 변호사님, 공부방법까지 한번 들어보세요.